도시의 회색빛 스카이라인 아래 강문경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40. 그러나 그의 시간은 20살의 풋사랑도 30살의 뜨거운 열정도 건너뛴 채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연애 경험이 전무한 살아있는 화석 같은 남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량한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려는 듯 수근거렸다. 기준이 에베레스트라도 되는 걸까? 아니면 마음에 누구도 들일 수 없는 깊은 병이라도 앓는 걸까? 강문경은 숫자로 세계를 재단하는 남자였다. 냉장고 문이 닫히는 각도 15도, 문자 답장에 지연 허용치 7분, 데이트 후 작별 인사의 이모지 사용 빈도 월 3회. 두 번째는 화분 흙의 수분 함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물을 주는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잔인한 세 번째 과업, 바로 사람을 마음에 들이는 13가지 기준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 기준을 사랑이라 믿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철옹성이자 가장 순수하고 깊은 애정의 표현 방식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스스로를 가둔 차디찬 감옥의 이름일 뿐이었다. 그의 감옥은 어린 시절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귀한 것은 절대 쉽게 내어주면 안 된다. 어머니가 닳도록 속삭이던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새겨진 첫 번째 율법이었다. 그는 사랑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된 얇은 비단처럼 여겼다. 너무나 쉽게 구겨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영원히 상처가 남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비단을 다루는 장인처럼 혹은 위험한 폭발물을 해체하는 전문가처럼 신중했다.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커피는 진한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진한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은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일 수 있다. 이는 감정 기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안정성을 중시하는 나와의 조합? 그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취향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했고 그 표정은 마치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비장했다. 사람들은 그가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이라 착각했지만 실은 그는 결정을 미루는데 도 같은 전문가였고 그 능숙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당신은 기준이 너무 높아요 라고 충고하면 그는 반쯤 조소를 머금은 미소로 대답했다. 높다기보다 분명할 뿐입니다. 그의 분명함은 목록의 형태로 실존했다. 처음에는 7가지로 시작했던 목록은 세월의 먼지가 쌓이듯 불어나 13가지라는 신성불가침의 조항이 되었다. 이 목록은 단순한 기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헌법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를 재단하는 잔인한 심판대였다. 이 13개의 쇠창살을 통과해야만 사랑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믿음 자체가 사랑을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증거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한 여성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대화는 물 흐르듯 유쾌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종이컵 뚜껑을 바스락 소리 내며 닫았다. 그녀의 눈썹이 0.5초간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감각이 예민함, 소음 환경에 대한 의존성 높음, 안정성의 결격 사유 발생. 그는 마음속 노트에 냉정하게 붉은 줄을 그었다. 또 한 번의 완벽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가 주는 서늘한 안도감. 그는 기준의 감옥 안에서 또다시 안전해졌다. 스스로도 이쯤 되니 의문이 들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인가? 아니면 불치병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기대 증후군, 상상 속결점 확대 장애 같은 병명을 붙이며 자신을 위로했다. 병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어떤 진단도 사랑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전시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림 앞에서 그녀는 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작품 해설보다 그림이 주는 울림 그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카페로 자리를 옮긴 그는 심장이 약간 들뜬 채로 필살의 질문을 던졌다. 그의 기준 목록에 상대를 대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랑 멀리 걷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든 둘이서 함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별것 아닌 대답. 그러나 그 말은 강문경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기준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길을 가기 전에 완벽한 지도를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야만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길이 없으면 함께 만들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기준이 오히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음을, 길은 걸어가면서 넓어지는 것임을 그는 그제야 처절하게 깨달았다.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15분쯤 늦었다. 그의 이성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시간 약속 불성실, 일정 관리 미흡이라는 오래된 망령이 그림자처럼 피어올랐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문장을 지웠다. 그리고 지워진 자리에 남은 단 하나의 질문을 용기 내어 던졌다. 왜 늦었나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버스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계속 화를 내더군요.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이 엄마에게 한 정거장만 같이 걸어가자고 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내려서 잠시 여름밤 바람을 쐬게 해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늦어서. 강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13가지 기준 목록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의 완벽한 룰북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 따뜻한 오지랖이라는 항목. 그는 깨달았다.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장면들을 놓치고 사는지를.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장면들이야말로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충돌했다. 목록을 다시 꺼내라. 저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이다. 아니, 덮어라.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라. 갈팡질팡하는 그를 보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당신은 늘 좁은 다리를 건너는 사람 같아요. 양쪽 손잡이를 꽉 잡고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수십 번 뒤를 돌아보죠. 정말 건너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저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지배해 온 공포의 정체를 폭로하는 선언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던 다리의 손잡이에서 힘겹게 손을 떼었다. 손잡이 없이 건너는 다리 아래로 강물이 은빛으로 빛났다. 바람이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오랜 병명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완벽주의라는 세련된 가명이 아니라 신뢰 결핍이라는 벌거벗은 진실. 그러나 결핍은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채워나가는 과정이며 둘이 함께 지어갈 집에 마련된 빈방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은 단지 문이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열쇠였을 뿐이다. 문을 열고 나올 용기를 낸 것은 바로 강문경 자신이었다. 그리고 문밖의 세계는 그의 13가지 목록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다.